여기 33년 된 기아 콩코드를 타고서 일본 도쿄까지 다녀오겠다는 약간 정신 나간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콩코드 대장정. 지난 이야기입니다. 콩코드를 실은 배로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오사카를 향해 가던 도중 에어컨이 고장나버리지만 오사카에 입성을 성공, 그리고 마쓰다 카펠라의 오너와 연락이 닿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콩코드. 솔직히 답장이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토에 있고 장소와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만날 장소를 물색하다가 교토 남부에 위치한 쇼핑몰인 이온몰 구미야마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튿날 33년 차생 처음으로 해외에서 밤을 보낸 콩코드의 모습입니다. 카펠라 오너분과 만나기로 했었던 교토의 이온몰로 출발했습니다. 오사카에서 교토 남부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만나기로 한 이온몰은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카펠라 차주와 만나기로 했던 쇼핑몰 지상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콩코드. 아씨. 어린애 친구요? 아니 그런데 나이 지긋한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30대 중반의 오너분이 나오셨습니다. 벌써 5년차 오너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진으로만 보던 콩코드를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 차, 마쓰다 카펠라 GC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서 서로의 차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눈앞에 서 있는 게 저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쓰다 카펠라 GC 1.6 캬브레터 사양입니다. 출시 당시의 초기형으로 1982년형, 올해 41년 된 차입니다. 80년대 마쓰다의 간판 중형 세단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기아 콩코드와 캐피탈의 원판 모델이었습니다. FF 스포츠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핸들링과 민첩성을 자랑했던 차입니다. 콩코드 그거 마쓰다 카펠라의 마크만 바꿔 다른 거잖아. 일본 차잖아. 저희도 원래는 그대로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만 가 있죠. 범퍼가 호환이 안 된다.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또 라이트 또한 콩코드는 안개등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라이트만 있어. 라이트만? 네. 애초에 모양도 다르고 요 길이도 그렇고 아예 호환이 안 돼. 헤드램프 길이도 다르다고? 네, 길이가 요 코너등 기준에 있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펜다밀에서 코너등이 딱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여기 핸다라인 기준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끊어지고 헤드라이트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쟤는 안 돼. 헤드램프와 미등 위를 덮고 있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크롬 몰딩도 콩코드에만 있는 독자 디자인의 부품이었습니다. 카펠라는 이런 일자 크롬 몰딩이 없고 후드 철판의 금형도 일자가 아니죠. 그릴도 콩코드는 좀 고급차답죠. 카펠라의 그릴은 그냥 수수하게 생긴 가로줄 패턴 그릴이고 그릴이 헤드램프보다 좀 작습니다. 또 앞범퍼의 모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카펠라는 옆에서 봤을 때 앞범퍼가 세로로 잘려있고 약간 콩코드보다 작습니다. 사실 기아 콩코드는 초기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87년에 출시해서 약 1년 남짓 팔린 극초기형, 그리고 저희가 타고 온 버전과 똑같은 1988년 마이너 체인지된 그냥 초기형. 극초기형 콩코드는 오늘 만난 이 카펠라 GC와 동일한 구조의 범퍼로 세로로 잘린 범퍼와 휀더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 그럼 기아 콩코드의 극초기형은 그냥 카펠라구나 싶던 그 와중에 카펠라 범퍼에는 라인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콩코드 극초기형 범퍼에는 라인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일본 원판 그대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싶어서 마쓰다 카펠라 그리고 카펠라의 수출형인 마쓰다 626 이 두 차의 부품 카탈로그를 싹 조사해봤는데 콩코드 극초기형이랑 동일한 범퍼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기아의 독자 디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바이 코드 전용. 네, 이게 구체적이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얘는 약간 밋밋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 콩코드. 일단 콩코드는 밤에 불이 들어오는 차폭등이 펜다에 달려서 나왔지만 카펠라는 차폭등도 없고 달 구멍도 없습니다. 카펠라는 펜다에 백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저 카펠라의 사이드 미러가
너무 클래식한 디자인이라서 당연히 수동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저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차의 상징이었던 빗물바지의 형태도 두 차가 다릅니다. 빗물바지가 카펠라는 C필러에서 그냥 뚝 끊겨 있습니다. 하지만 콩코드는 C필러 몰딩과 빗물바지를 유선형으로 쭉 이어줘서 좀 더 일체형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C필러의 몰딩도 검정색 포인트와 크롬 디자인을 살린 복자 디자인으로 당시 기아의 최고급 차 느낌을 한껏 살렸습니다. 카펠라 오너분이 콩코드 실내에 타자마자 루체를 연발하십니다. 마쓰다 자동차의 에쿠스급이라 할 수 있었던 대형 세단 루체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콩코드나 카펠라나 사이즈는 정확히 똑같이 중형인데 대형차 루체에서나 들어가던 고급 사양들을 중형인 카펠라급에 넣어준 부분에서 카펠라 차주가 놀라셨던 겁니다. 이 루체는 기아 포텐셜로 출시되기도 했었죠. 이게 기아가 1987년 콩코드 출시 당시에 당장 기술을 이전받은 게 이 카펠라 중형 세단 하나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형 바디를 가지고서 차량 라인업 중 최고급 차량, 즉 K9급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포텐샤 출시 이후에 후기형 콩코드부터는 알려진 대로 K5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펠라 베이스로 만든 기아 콩코드의 형제차 캐피탈도 궁금하실 텐데요. 나중에 캐피탈 대 카펠라 영상도 번외편으로 제작해보도록 할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콩코 뒤에 유리가 이게 라인은 같지만 묘하게 달라요. 여기 안에 열선 부분을 보면은 얘는 열선이고 주황색 띠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콩코드는 검은색 무언가에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꾼 거라기에는 여기 엠블럼이 굴뚝 기아로. 그런데 앞모습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뒤쪽이었습니다. 리어 쿼터 패널의 형상이 다르고 트렁크 리드의 길이조차 다릅니다. 리어 쿼터 패널의 모서리 부분이 콩코드는 더 각진 형태로 변형되어 있지만 카펠라는 이 부분이 둥글둥글한 모습이죠. 트렁크의 길이가 콩코드는 더 길고 더 각져 있었습니다. 콩코드가 트렁크가 훨씬 길다. 콩코드가 좀 더 길어요. 아, 되게 사소한 디테일이 다르긴 해. 그러니까 원래 이쪽이 이렇게 더 튀어나온단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몰딩이랑 얘랑 거의 붙어있지 않은데 그 차이가 있어. 이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그러니까 요게 한번 이렇게 라운드 줘서 튀어나온 이유가 저 안에 있는 번호판 등이 그만큼 튀어나와서 얘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운드를 준 것 같아. 콩코드 카펠라는 측면 몰딩 위에 영문 엠블럼이 달려 있습니다. 두 차의 엠블럼 모두 이니셜 C가 큰 폰트로 디자인된 게 이게 형제차 티를 내는 건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디오 안테나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콩코드는 안테나가 트렁크 뒤에 있고 카펠라는 오른편 운전석에 손이 닿는 A필러에 있습니다. 굳이 오른편에 안테나가 있어야 했던 이유는 일본은 우핸들이죠. 수동 안테나이기 때문에 오른쪽 운전석에 앉아서 안테나를 뽑기 쉽게 만든 겁니다. 콩코드와 캐피탈의 극초기형은 좌핸들 국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테나가 카펠라와 똑같이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왼쪽 앞자리에서 안테나가 손이 안 닿으니까 A필러에 오토 안테나를 달아줬었습니다. 캐피탈은 89년형 한정으로 있고 90년형 되면서 뒤로 오고 콩코드도 87년에 처음. 그렇다면 카펠라와 콩코드 같은 점은 뭘까요? 뼈대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에서 차체 겉을 감싸고 있는 외판을 문짝이나 지붕을 제외하고서는 다 변경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소문이 있었죠. 콩코드가 국산화되면서 문짝 경첩이 약해졌다. 그래서 타다 보면 문짝이 처져서 문이 똑바로 안 닫힌다. 이게 저희도 콩코드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카펠라도 문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오너들끼리 카펠라랑 콩코드 둘 다 문짝이 쳐져가지고 한 번에 안 닫히는 걸 보고서는 서로 빵 터졌습니다. 문짝 모양만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대로 호환이 가능할 정도로 똑같았지만 문짝의 단차는 카펠라 쪽이 좀 더 곧습니다. 콩코드는 문짝을 열고 닫으면서 문 손잡이 위가 찌그러지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산화 과정에서 철판 기술 부족으로 잘 찌그러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었죠. 카펠라는 콩코드보다는 덜하긴 한데 그래도 자글자글했습니다. 우리나라 콩코드는 국산화되면서 주유구 안쪽에 배수 처리랑 녹방지 처리가 똑바로 안 돼서 녹이 쓴다. 카펠라도 똑같은데 똑같이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실내는 이게 초기형 카펠라 GC여서 콩코드랑은 실내가 좀 다릅니다. 콩코드는 실내가 대대적으로 바뀐
초기형 카펠라 GC의 실내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상 속 초기형 카펠라의 대시보드와 실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실내 인테리어는 후기형, 초기형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시트는 이게 캐피탈 시트라고? 시트는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패턴이 콩코드 1.8인가 비슷한 패턴이 들어가는데 근데 캐피탈이랑 요 모양은 똑같아도 저 직물 패턴이 좀 다르고 도어 트림은 같네. 도어 트림은 모양은 같은데 그 마찬가지로 패턴이 달라요 직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수동 윈도우라 콩코드 엔진은 둘 다 마쓰다가 설계한 엔진이지만 엔진을 컨트롤하는 두뇌가 다르다는 겁니다. 콩코드는 컴퓨터 엔진이고 카펠라는 기계식 엔진입니다. 컴퓨터식 DJI 엔진 아니 엔진 자체가 기계 아닌가? 아시다시피 차는 기름으로 가죠. 기름 뿌리개가 컴퓨터식이면 컴퓨터가 이때는 이만큼만 기름을 줘도 차 굴러가, 이때는 기름을 많이 넣어야 잘 굴러가, 뭐 이런 식으로 성능도 빠릿빠릿하게 조절해주고 똑똑합니다. 컴퓨터식 DJI 엔진 하지만 이 기름 뿌리개가 그냥 열리고 닫힐 줄만 아는 기계식이라면 좀 아무래도 컴퓨터보다는 한 발 느리고 아무래도 밥도 많이 먹고 그렇겠죠. 콩코드에 달린 컴퓨터 엔진은 첨단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첨단 설계가 달린 컴퓨터식 DJI 엔진 카펠라 GC랑 콩코드가 같은 차이니까 가서도 고장나도 문제가 없겠네. 저희도 솔직히 출발할 때 뭐 고장나면 마쓰다 가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냥 엔진 블록 쪽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호환 불가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실상 심장만 좀 비슷한 거지 주위의 혈관이랑 장기들은 다 다른 겁니다. 심지어 뇌까지 다르고요. 컴퓨터식 DJI 엔진 카펠라 차주분이 하시는 말이 카펠라 GC를 타면서 카펠라 GC를 만나보기 전에 오히려 기아 콩코드를 먼저 만나게 된 거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카펠라와 콩코드 카탈로그를 놓고 이야기곡도 피우고요. 이날 카펠라 오너분의 올드카 지인분들도 1970년식 경차로 오셨습니다. 다이하츠에서 만들었던 360cc짜리 경차 다이하츠 펠로우 맥스입니다. 오토바이에나 달리는 정말 작은 엔진이 달린 경차이고 출력은 33마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번호판도 오토바이 사이즈입니다. 콩코드 오너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카펠라 오너분은 콩코드 오너에게 카펠라 부품 몇 가지를 선물했고 카펠라 오너분께 콩코드 DGT 엠블럼과 굴뚝기아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이 굴뚝기아 모자는 프라이드 광고에서 나왔죠. 오 프라이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 한 끼하러 라멘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와중에 콩코드와 카펠라가 일본 도로에서 함께 달리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서로의 자동차를 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콩코드 오너와 캐피탈 오너를 태우고서 카펠라가 주변 한 바퀴를 먼저 돌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콩코드의 카펠라 오너분을 태우고서 한 바퀴 돌러 나갔는데 아니 가까운데 한 바퀴 돌고 온다더니 웬 경찰차 한 대를 붙여서 라멘집 주차장으로 돌아옵니다. 일본 교토 한복판에서 기아 콩코드에 마쓰다 카펠라 차주 태우고서 경찰한테 잡힌 썰 4화에서 이어집니다. 기아는 단 하나의 부품도 바꾸지 않고 카펠라를 그대로 가져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형제차 캐피탈에 새로운 엔진을 얹고 직접 길들여보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콩코드 다음 세대에도 그저 신형 카펠라를 그대로 도입해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부품을 한국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공장 역할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콩코드는 일본 차를 가져다가 그대로 만든 자동차였다고 하기에는 국산화 과정에서 합금 비율이 맞지 않아 깨져버리는 부품들, 카펠라보다 더 매끈하지 않은 철판들, 브리사가 있었기에 콩코드가 있었고 콩코드가 있었기에 캐피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이 있었기에 기아의 첫 고유 모델 세피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외길 반세기를 걸어온 기아 자동차가 그 명예 그 자존심으로 투철한 장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최고의 걸작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탄생시킨 고감각 파워 세단 세피아. 우리의 손, 우리의 기술로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그 이름 세피아는 고감각, 고성능으로 21세기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진보. 진영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 기아. 우리 기아인들은 미래는 결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우리의 손, 우리의 기술,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에 또 다른 신기원을 이룩한 세피아를 기폭제로
21세기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한 분기의 나래를 힘차게 펼쳐 나아갈 것이다. 자동차의 완전 국산화.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기아 산업이 신념과 의지로 추구해온 기업 모토입니다. 자동차 일괄 생산 체제를 완비한 기아 산업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 종합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완전 국산화의 기수 기아 산업.